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22장. 22. 명포리의 계략과 변신술. 돌풍이 불었다. 바람은 몹시도 거칠어 중원의 작은 모래 알갱이까지도 이리저리 휘몰고 다녔다. 백운성주 엽고성과 서문치설의 결투는 육소봉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육소봉과 서문치설의 관계가 그러했고 엽고성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감정의 씨앗이 감춰져 있었다. 지금 중원의 밑바닥은 술렁거렸다. 여태껏 이만한 막고수의 결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산의 결투는 중원의 패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육소봉 자신에게도 깊은 의미를 남길 것이었다. 육소봉은 떠나기 전 한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붙잡은 공손대낭을 김구령에게 넘기는 일이었다. 육소봉이 눈에 힘을 주며 말했다. 지금 내가 간다면 늦지는 않겠죠. 김구령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공손대낭은? 지금 나는 임무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니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당신 소유입니다. 김구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겁니까? 난 단지 당신이 유혹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선 마음 놓으시지요. 난 마음 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이 여인은 한 마리의 독사입니다. 나는 담이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물리지만 않게 조심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그녀가 사람을 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나중이 걱정입니다. 독사도 사람을 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미리 손을 써놔서 그렇죠. 나는 그녀에게 독특한 처방인 7일치 한 병을 먹여놨어요. 그녀가 깨어난다고 해도 최소한 이 3일은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김구령은 7일치라는 묘약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육소봉이 딱 부러지듯 말했다. 따라서 그 2, 3일 동안은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녀는 반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다면 당신도 비참해지고 나도 비참해지겠지만 말이죠.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면서 왜 여기 남지 않는 것이지요?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서문치설이 더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창을 넘어가려다가 멈춰서서 말했다. 내 대신 해주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설빙의 소재를 좀 물어봐 주세요. 나는 자백을 강요할 수가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구령이 쾌히 승낙을 하였다.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입을 열게 할 방법이 있지요. 김구령이 말을 이었다. 밖에는 내가 타고 온 말이 한 필 있습니다. 강호의 사람들은 김구령이 말을 잘 다루는 당대 최고의 인물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타고 온 말이라면 반드시 좋은 말일 것이다. 육소봉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내가 타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김구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띤 채 말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군요. 그게 뭔가요? 앞말이거든요. 김구령과 육소봉은 마주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다. 육소봉은 페르시아산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했다.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다가는 잠깐 사이에 멀어져 갔다. 정말 빠른 말임에 틀림이 없었다. 김구령이 창을 열고 아래를 바라보니 정원에서 육소봉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에 올라탄 육소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김구령은 창문을 닫고는 탁자로 가서 상자 안에 있는 여인의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연뿌리같이 뽀얀 팔에는 동전 크기만한 자홍색 점이 있는데 모양이 마치 한 조각 구름 같았다. 김구령은 한참 동안 자세히 보다가 입가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공손대낭이군. 그가 어떻게 공손대낭의 팔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여인의 이 비밀은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김구령은 상자를 덮어들고는 아래로 내려갔다. 문 앞에는 작은 가마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상자를 들고 가마에 앉았다. 가마를 메고 가는 두 사내는 바로 광주성에서 이름난 폴이었다. 그들은 김구령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마를 들고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김구령은 가마에 앉아 얼굴 가득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제 그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갔다. 가마는 작은 골목을 돌아서 또 7, 8개의 골목을 돌고 나서야 큰 길로 나갔다. 골목 어귀에는 검은 마차가 멈춰 서 있었다. 김구령은 상자를 들고는 가마에서 내려 마차로 갈아탔다. 마차는 빨리 달렸고 마차를 몰고 있는 사람은 바로 광주성의 명포리 노소하였다. 길에는 지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지나는 기립구마다 양쪽 지붕에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근처에 의심할 만한 행인들도 없고 마차의 뒤를 쫓는 사람도 없었다. 마차가 또 7, 8개의 길을 돌자 지붕에서 망을 보던 사람까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단지 그들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성의 서쪽 구석진 곳에는 비스듬히 뻗은 거리가 있었는데 짧고 좁았다. 그 거리에는 모두 합쳐 7개의 가게가 있었고 문들은 모두 오래되고 부서진 것들이었다. 그중 3집은 골동품과 서화를 파는 곳으로 모두가 위조품들이었다. 2집은 표구점이었고 1집은 도장 파는 집, 또 1집은 종이우산을 파는 집이었다. 가난하고 고루한 늙은 학자들이나 들를 법한 가게들이어서 거리는 더욱 어수선해 보였다. 마차는 이 거리에서 멈추었다. 김구령이 내리자 노소아는 즉시 마차를 몰아서 가버렸다. 거의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늙은이가 표구점의 작은 문을 열고 김구령을 맞이하였다. 김구령은 상자를 들고 재빨리 몸을 날려 들어갔다. 가게에는 미완성의 저열한 서화가 걸려 있었고 김구령은 그중 한 장의 가짜 산수도를 들추고 벽돌 한 장을 가볍게 밀었다. 그러자 비밀문이 나타났다. 그리고 문 뒤에는 좁고 비밀스런 길이 나 있었다. 그 길을 지나서 다시 비밀문을 열자 눈앞이 환해지면서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모두 정성껏 가꾸어져 독특하게 보였다. 꽃과 나무 깊숙이 사원이 하나 있었고 두 눈이 빛나는 머리를 따 늘어뜨린 하녀 한 사람이 애교 있게 웃으며 김구령을 맞이하였다. 공손대낭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녀는 자기가 깨끗한 여자의 방에, 그것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침대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방 안에는 난초보다 더 청아한 향기가 가득히 퍼져 있었는데 어디서 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작은 창에는 태양이 기울고 있었으나 아직 황혼은 아니었다. 창밖에는 새가 울고 있었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손대낭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가 지르는 소리는 그리 크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공손대낭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는 소리를 질렀다. 육소봉, 너는 어디 가서 죽어버린 거냐? 언젠가는 널 내 손으로 죽이고 말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꽤 흘렀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 그녀는 아까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다시 불러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되어 그만 침대에다가 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었다. 침대가 축축해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육소봉, 넌 내 손에 죽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모기장의 천장 부분에서 무엇인가가 그녀의 몸에 떨어졌다. 놀랍게도 그것은 뱀이었다. 공손대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뱀이었다. 그녀는 놀라서 새파랗게 질렸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단지 그녀의 몸을 기어오르고 있는 뱀을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뱀은 아주 빠르게 그녀의 얼굴에까지 기어 올라왔다. 갑자기 아주 빠른 사람의 그림자가 스치더니 한 사람이 침대 머리맡에 나타나서는 가볍게 손을 뻗어 뱀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공손대낭은 숨을 내몰아 쉬었고 얼굴엔 땀이 가득하였다. 이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대낭께서 그만 놀라셨군요. 그는 중년의 나이로 소탈하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재료와 솜씨가 인류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의 미소가 옷보다 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었다. 공손대낭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이 이곳의 주인입니까? 김구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 안에 왜 뱀이 있지요? 뱀은 내가 특별히 잡아온 것입니다. 공손대낭이 놀라서 물었다. 왜죠? 왜냐하면 나는 대낭이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는가를 시험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7일치를 먹였을 뿐만 아니라 혈도까지 막았으면서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나요?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항상 아주 조심스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대낭에게는 더 특별히 조심해야 하지요. 당신이 바로 김구령인가요? 당신이 이제서야 나를 알아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공손대낭이 이를 악물고는 원망스럽게 물었다. 그 성이 육가인 나쁜 녀석은 어디 가서 죽어버렸나요? 김구령이 여유있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는 임무를 마치고 대낭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나에게 넘겨주고는 떠났지요. 여기는 어딘가요? 당신은 왜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왔죠? 이곳이 좋지는 않지만 적어도 감방보다는 편안할 것입니다. 그는 숨을 한번 내쉬고는 말했다. 나는 대낭이 감방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돼지우리 같아서 곳곳에 모기와 빈대가 들끓어. 대낭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곳에 가면 반나절도 안 돼 온몸이 물려서 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소리를 지른다면 즉시 채찍이 날아올 것이고 혹시 운이 나빠 흉악한 간수에게라도 걸리게 되면 당신의 온몸은 고약한 오줌에 젖게 될지도 모르지요. 공손대낭의 얼굴이 또 한 번 붉어졌다. 김구령이 그녀를 보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그런 곳에 보내리라고는 생각지 않겠죠? 공손대낭이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난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당신은 나에게서 친필로 쓴 자백서를 받아내려는 것이죠.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과연 총명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내가 바로 수하대도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사건들을 모두 내가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맞아. 당신이 그런 자백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푸대접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소. 어쩐다는 건가요? 김구령이 냉랭하게 말했다. 이 부근에는 뱀이 아주 많아서 나는 언제라도 100마리쯤은 다시 잡아올 수 있소. 공손대낭이 이를 악물고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뱀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탈이지. 공손대낭이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적지 않아요. 당신은 어떤 것을 알고 있어? 공손대낭이 그를 노려보고는 한마디 했다. 나는 적어도 진짜 수하대도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요. 누구지? 당신이지요. 진짜 수하대도는 바로 당신이지요. 김구령은 조용히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미소는 사라졌다. 그리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공손대낭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수하대도가 바로 당신일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지요. 뭐라고?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나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그 수하대도라면
왜 하필 당신을 골라서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말이오? 왜냐하면 나는 원래가 좀 신비한 사람인데다가 누구라도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당신이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쉽게 믿을 게 뻔하죠. 이유가 그것뿐인가?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자매들 중에서 당신의 첩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만약 내가 죽으면 그녀가 바로 내 자리를 이어받게 되니 당신들은 일석이조의 계획을 세운 것이죠. 김구령의 얼굴색은 잠깐 사이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는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조만간 밝혀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김구령이 쌀쌀맞게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관가에서 가장 뛰어난 포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도 나는 항상 평판이 좋지. 당신은 나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육소봉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갔죠? 맞소. 그는 총명한 사람이고 그 점은 당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공손대낭이 쌀쌀맞게 대꾸했다. 나는 그가 돼지 새끼라는 것만 인정합니다. 김구령이 천천히 말했다. 그가 만약 돼지라면 당신은 어째서 돼지 손에 잡혔소? 공손대낭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는 비교적 총명한 돼지였나 보죠, 뭐. 하지만 돼지는 돼지예요. 김구령이 호탕하게 웃었다. 공손대낭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가 돼지였기 때문에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뭐라고? 당신은 일부러 검은 목련이 수놓아진 비단을 그에게 보내면 그가 노마님에게 보일 것이란 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나는 노마님이 그 비단은 여인이 수놓은 것으로 여길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육소봉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는 수하대도가 정말로 여자가 변장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육소봉은 노마님의 침침한 눈이 절대로 잘못 볼 리가 없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 다음 당신은 또 일부러 사공적성을 보내. 그의 붉은 비단을 훔치게 해서 강경화가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은 강경화가 내 자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하시오. 처음부터 육소봉은 이 사건이 붉은 비단과 연루된 자매가 한 짓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당신은 사공적성이 육소봉의 친구인 것을 잊었소. 그가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육소봉을 속이겠소? 왜냐하면 그는 신의 경지에 이른 도둑이고 당신은 또한 신의 경지에 이른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도둑은 언젠가 실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반드시 당신에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당신들 두 사람은 반드시 서로를 돕겠죠. 안 그래요? 김구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알았소? 공손대낭은 부인하지 않으며 말했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육소봉은 아직 나를 의심하지 않죠. 맞소. 당신은 그가 광주성에 오고 나서 사왕을 찾아갈 것을 알고 있었죠. 사왕도 그럼 나의 첩자란 말이요? 당연히 당신의 첩자는 아니지요. 그도 사공적성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당신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내버려둔 것이 되죠. 이번엔 당신이 틀렸소. 뭐라고요? 그가 내가 이용하게 내버려둔 것은 그가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요. 왜 그런가요? 김구령이 조용히 말했다. 광주성의 포리는 모두 다 나의 부하들이요. 즉, 내가 왕부의 총관이 되고부터지. 만약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라도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둘 수가 있게 됐소. 당신은 내가 7월 보름에 서원으로 갈 것을 미리 알고는 그가 육소봉을 서원으로 가게 유인한 것이죠.
당신의 자취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손바닥을 보듯이 잘 알고 있었소. 그렇겠죠. 내 자매 중에서 당신과 몰래 소식을 주고받는 첩자가 있었으니까요. 김구령은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으로 편지 한 통을 만들어 일부러 사왕이 육소봉에게 보이도록 했소. 왜냐하면 나는 육소봉이 은혜를 빚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왕을 대신해서 약속에 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때부터 육소봉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때 그에게 그런 군밤을 팔지 말았어야 했소. 공손대낭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나는 일이 있어서 서원에 간 것이었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누구도 나를 막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당신에게 붉은 버선을 찾아달라고 말했소.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날 죽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운이 좋았소. 그때 육소봉은 당신과 사왕이 결탁하고 설빙을 빼앗아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늙은 호랑이 같다고 하던데 내가 보기엔 작은 고양이에 지나지 않았소. 공손대낭이 말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일부러 육소봉에게 골목에 작은 집을 발견하게 하여 그가 그곳을 나의 거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김구령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방에 배치할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소. 그럼 아토도 당신이 배치한 그런 사람이군요. 왜냐하면 나는 육소봉이 당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공손대낭이 말했다. 또한 당신은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아토가 육소봉을 데리고 당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이요. 당신은 왜 일부러 독에 중독된 것처럼 했나요?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는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요. 당신 스스로 가지 않고 육소봉을 가게 해서 공격을 하게 한 것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군요.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이를 잘 알기 전에는 절대 처리하지 않지.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나요? 나도 당신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나의 행동이 당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당신이 아토를 죽이고 아토처럼 변장하고서는 육소봉이 당신을 찾으려 할 때 스스로 나타난 것도 알고 있어. 공손대낭이 의외라는 듯이 물었다. 알고 있었나요? 왜냐하면 내 계획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당신이 수하대도라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과 그것이 수행 과정 중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증거물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리 문제되지 않았소. 그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게다가 설빙은 실종되었고 사왕은 살해되어 육소봉은 당신에게 원한이 깊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그는 믿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나는 명성이 자자한 명포리이고 그의 친구이지만 당신은 행적이 묘연하고 과거가 명확하지 않은 다만 역외수일 뿐이지 않소. 공손대낭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나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당신이 수하대도라고 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겠어요. 지금 당신이 한 말을 믿을 사람은 없소. 공손대낭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신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잊지 마세요. 김구령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맞소, 지금 나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어쨌다는 거요? 공손대낭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내뱉은 그 말을 나 외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말했었지. 확실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어떤 사람도 이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렇소.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죽이는 따위의 멍청한 일을 하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요. 공손대낭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육소봉이 갑자기 뛰어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그가 당신 말대로 한 마리의 돼지이기는 하지만 달리는 것은 아주 빠르다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낙인이 찍혀 있는 대나무통을 꺼내었다.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받은 것으로 남해에서 온 전서구의 편지요. 육소봉은 이미 남해를 지나갔고 지금은 능륙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요. 공손대낭이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용의주도한 사람이군요. 칭찬해주니 고맙소.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서 한 자의 자백도 받아낼 수 없을 거예요. 김구령이 조용하게 말했다. 그 점도 내가 이미 생각한 것이요. 자백서는 당신 스스로가 쓰지 않아도 되지. 공손대낭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였다. 김구령이 당당하게 말했다. 자백서는 내가 언제라도 사람을 시켜서 수천 장도 만들 수 있어. 누가 쓰던지 상관없다오. 왜냐하면 당시의 필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군요. 내가 도망가려고 해서 당신이 죽였다고 하면 되니까요.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맞소, 그렇소. 공손대낭이 이를 악물고는 말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일은 증거도 없어지고 당신은 영원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군요. 나는 19살에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잡히는 강도들은 모두가 멍청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면서 나는 완전 범죄를 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소. 지금은 당신의 소원이 거의 다 완성되었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소. 나를 아직 죽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나는 당신 같은 미인을 여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이틀 동안만 살려두려고 했었소. 그러나 지금은 당신을 빨리 죽일수록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소. 공손대낭이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김구령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죽는 일을 가볍게 여기오? 공손대낭이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죽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야 없지요. 가벼운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뭐라고? 당신이 고개를 돌려본다면 당신이 얼마나 가볍고 우스꽝스러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구령은 참지 못하고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앞에는 바로 육소봉이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육소봉은 김구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육소봉이지, 돼지 새끼가 아닙니다.